약육강식의 자연 속에서 생명체가 살아간다는 것은 모든 생물의 죽음은 곧 필연적으로 다른 생물의 먹이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오늘날의 인간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환경 안에서 포식자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고 있다. 동시에 다른 생물의 먹이가 되어 생태계의 일부로서 위치할 기회를 잃었다. 인간은 그렇게 자연에서 자의적으로 떨어져 나왔고, 인간의 죽음은 순환의 고리의 일부가 아니라 그저 삶의 끝을 의미한다. 제 작업은 한 생명체의 죽음 이후 먹히는 일이 다른 의미로 타생물 간의 연결이자 자연스러운 생명의 순환이라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먹힐 수 있는 존재의 위치에 인간을 놓는다든지 도마 위에 올려진 음식 식재료와 그것을 손질하는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과 같이 위치의 변화를 주고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연, 인간을 이분법화하는 인간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 자연의 이론으로서 회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제 작업에는 제가 담겨 있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겪었던 경험들을 적극적으로 담아내려고 했습니다. 독일에서 유학하는 동안 작업실에서 작업하는 시간 외에 대부분은 생계를 위해 주방에서 일했습니다. 많은 시간을 주방에서 요리사로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요리는 저에게 생계 수단이자 연구 대상이었습니다. 음식을 먹는 행위 자체를 타생물의 죽음을 먹는 행위로 인식하게 되면서 먹는 존재로서 인간을 먹히는 존재로 변화를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은 도구와 무기를 사용해 먹이사슬 속에서 스스로 떨어져 나왔습니다. 자연계의 최상위 포식자로서 뼈와 살로 이루어진 자신 또한 먹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며 살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피식자의 위치로 놓으며 우리가 잊어버린 사실을 환기하고 싶었어요. 빵머리 프로젝트는 포식자와 피식자의 위치를 바꾸는 세 가지 과정을 보여주는 작업입니다. 각 과정은 상상과 시뮬레이션, 실천으로 나눠져 있어요. 상상 부분은 미디어에서 보아왔던 동물들이 인간을 공격하는 소재의 공포 영화로 토대로 제작하였어요. 그중 알프레도 히치콕의 더 버드 이미지를 차용하였습니다. 두 번째 시뮬레이션 부분은 골판지로 만든 머리 형태의 1인용 극장을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관람객이 그 머리 안에 들어가 머리가 되어 새들에게 조이고 먹히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장치예요. 그리고 동시에 관람자의 참여를 통해 작품이 완성되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특히 실제로 먹을 수 있도록 만든 빵머리를 쓰고 실제 새들의 모습을 관찰한 실천 작업은 흥미로웠습니다. 제가 예측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결과를 영상으로 기록하면서 피식자가 된다는 건 어떠한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내 신체를 직접 떼어 먹이로 주는 장면은 죽음과 생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죽음에 대한 막연한 공포보다는 죽음 이후에 일어날 자연과의 연결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빵머리 시리즈에 사용한 빵은 실제로 빵을 만드는 방법과 똑같이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작업이었습니다. 종이와 밀가루 풀로 머리 모양의 탈을 만듭니다. 그 위에 빵도를 만드는 레시피와 같이 밀가루와 물, 이스트, 설탕을 섞어 글루텐이 생성될 때까지 반죽해 줍니다. 그리고 반죽은 몇 시간간 숙성해 넓게 펴준 뒤 탈 위에 씌워줍니다. 그리고 공업용 드라이기로 초벌을 굽고 계란 노른자를 묻힌 붓으로 코와 볼, 머리 등 명암을 주어야 하는 부분에 노릇한 색을 입힙니다. 실제 요리법과 동일하게 제작해 인간이나 동물이 먹어도 문제가 없는 빵을 쌓아 올린 입체물이었어요. 티벳의 풍장을 모티브로 가져온 작업입니다. 티베트인들은 죽은 사체를 새들에게 제공해 누군가의 죽음 이후에 그의 영혼이 다양한 영혼으로 분리되고 미약한 하나의 존재가 자연의 일부로 되돌아간다고 믿고 있어요.
작업을 제작할 때 보통 보존성을 크게 염두에 두지 않고 만듭니다. 그래서 전시 도중에 만들어 놓은 오브제가 부패되거나 파괴되는 경우도 많았어요. 일회성의 작업은 영상이나 텍스트로 기록해 다음에 이어질 작업과 연결하는 식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방에서 다양한 동식물을 손질하면서 식재료가 아닌 각각의 생명체의 죽음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손질하고 요리하고 음식으로 만들고 또 그것을 먹는 과정을 바라보며 연민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요리사를 생과 사를 연결해주는 중간자적 위치로 인식하며 그 모습을 작품에서 풀어내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지만 요리사의 맛에 대한 진념은 주방 내에 폭력적이고 엄격한 분위기를 요구하기도 해요. 음식에 대한 행복과 폭력의 양가적 상황은 저에게 매우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주방에서 일하며 칼을 이용해 육고기를 반복적으로 자르는 행위를 자주 해왔어요. 평소에는 다루지도 못할 많은 양의 고기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행위들은 언젠가 내가 되돌려 받을 수 있겠다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런 두려움으로 바라본 시점에서 도마 위에 올려진 고기 덩어리와 칼을 쥐고 있는 제 손 또한 같은 살덩어리처럼 보였어요. 살덩어리를 보며 인과응보를 떠올렸고 그것을 손잡이를 제거한 두 개의 식칼 칼날을 용접해 양날의 칼로 시각화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칼을 이용해 무엇인가 자르려고 한다면 동시에 자신의 손도 해를 입히게 되는 거죠. 이 칼은 형태나 무게가 대칭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딱딱한 물체에 부딪히면 소리 굽새처럼 진동해서 소리가 나기도 해요. 무언가 종교적인 소리이기도 한 것 같고 이 도구의 양쪽 균형을 증명해 주는 것 같아요. 등장인물은 괴기스러운 얼굴에 흰 요리사 복장을 하고 있는데 요리사는 대부분 식당에 가려진 안쪽 주방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미스테리한 인물로 표현했어요. 요리사가 양날의 칼을 이용해 한 마리의 닭을 뼈와 살을 분리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그 영상을 역으로 재생시킨 작업을 보였어요. 그렇게 도마 위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고기 덩어리는 칼끝에서 서로 합쳐지고 반대로 손은 상처를 더해가는 형식으로 연출했습니다. 사실 이 작업을 계획하며 자신의 신체를 희생해 동시에 다른 생물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이미지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씬에서 온전한 한 마리의 닭이 아닌 결국 하나의 통닭으로 관짝 같은 플라스틱 박스에 포장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아마 우리가 온전한 죽음을 마주할 기회는 박탈되고 깨끗이 손질된 고기이자 포장된 죽음만을 마주하는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존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다른 방식의 의미가 있어요. 한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수많은 생명들을 먹어치우는 지구에서 없어져야 할 안 같은 존재로 생각한 적이 있어요. 이러한 냉소적인 생각은 저를 무기력하게 만들었고 사회적인 존재의 의미보다는 생물학적 제 몸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땅에 묻혔을 때 신체는 작은 동물과 미생물에게 분해되는 과정을 상상하게 되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며 죽음에 대한 관점이 달라진 것 같아요. 10년 전부터 해온 자전거 여행을 통해 죽음에 대한 작업을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2009년부터 일본, 대만, 독일, 노르웨이와 같은 곳에서 한 달씩 자전거에 의지해 혼자서 여행을 떠났어요. 아마도 육체를 고단하게 만드는 일종의 수행 같은 시간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특히 독일, 노르웨이를 거쳐 한 달여간의 여행길에서 수많은 야생동물들이 로드킬로 죽은 것을 보게 되었어요. 많은 동물들의 죽음을 사진으로 기록해 독일로 돌아와 작업으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자전거와 슬라이드 프로젝트를 연결해 설치한 작업은 제가 생과 사를 연결하는 작업의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땅의 생명과 죽음이 공존하는 모습을 공간 퍼포먼스 형태로 보여줬습니다. 각 퍼포머들은 펌프로 땅에 공기를 불어넣어 부풀리고 다시 꺼트려 태어남과 소멸 과정을 담아냈습니다.
공기가 차 부푼 모습은 새로운 생명을 잉태한 어미의 배를 연상시키고, 서서히 부푼 배가 꺼지는 모습은 소멸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죽음 이전의 인간을 생각하면서 인간의 몸은 무엇이든 먹고 태워버리는 하나의 화로로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화장으로 장례를 치렀을 때 불 속에서 연기와 재로 사라진 할아버지를 보며 할아버지의 신체가 없어진 게 아니라 기화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공기 중에 흩어진 할아버지는 육체를 벗어나 공기처럼 가벼운 상태로 존재한다고 상상하였습니다. 굴뚝 모양의 화로는 그 속에 무언가를 태워 그을린 벽돌 안쪽 면을 바깥쪽으로 뒤집어 설치하였고, 존재했던 것의 흔적을 보여주는 형식으로 작업했습니다. 흔적은 실제하는 실체를 다른 방식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해요. 저 또한 그렇고요. 이 영상 작업에서는 손의 열기가 잠시나마 흔적을 남기고 사라져가는 모습을 담아냈어요. 이것은 실제가 지나가고 거쳐간 흔적을 보여줌으로써 존재를 드러내는 방식인 것 같아요. 앞선 영상 작업에서 이용한 양날의 칼을 설치 작업으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강한 힘을 주어 벽과 바닥에 꽂아 다시 칼을 빼기 위해 필요한 물리적인 힘과 피해의 관계를 연상하게 한 작업이었습니다. 박물관 시리즈는 최근에 시작한 새로운 작업입니다. 박물관이란 장소를 통해 전시되어지는 유물과 문명의 발전이라고 정의하고 나열해 놓은 것들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인간들이 칭하는 문명과 야만이라는 분류도 서구 인간이 부여한 질서체계인 거예요. 인류사를 축약시켜 놓은 박물관은 이러한 분류체계를 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유물도 과거의 시간 속에서 도구로 쓰여지다가 박물관 선반에 올라갔을 때 시간이 정지돼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 도구와 유물의 경계가 흥미로웠어요. 사용을 전제로 하는 도구지만 시간적인 증거물로 사용성이 박탈된 도구인 유물은 다시 말해 쓸모없는 도구인 거죠. 이런 유물을 3D 펜으로 겉모습만 재현했어요. 3D 프린팅 기술은 보통 컴퓨터 작업 후 프린터로 출력해서 산업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작업으로 드로잉처럼 불완전한 결과물을 만들고 있어요. 얇은 선을 쌓아 입체를 만드는 방식을 사용하니 마치 지프로 공예품을 만들거나 뜨개질을 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특히 인류의 최초의 도구인 주먹도끼나 뗀석기 유물을 재현할 때는 시간이 뒤엉켜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시간도 액체처럼 흐른다고 생각해요. 열로 녹은 반액체 상태의 필라멘트를 쌓아 고체 덩어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어떤 면에서 시간을 가시화해서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난 게 아니라 유물이 되어가는 과정을 자기적으로 보여주며 시간을 시각화한다고도 봐요. 사람들은 박물관에서 시대별로 전시된 유물이나 예술품 따위로 관람해요. 그렇게 짧게는 한두어 시간, 남짓한 시간으로 몇만 년간의 시간 여행을 하는 것 같아요. 원시 인류부터 근대 인류의 생활상을 대충 훑어볼 뿐이에요. 그리고 관람을 마친 뒤 머릿속에는 그저 돌도끼나 토기, 철제 무기 따위의 도구의 이미지가 기호적으로 머릿속에 남을 뿐이에요. 작업을 시작할 때 일정 부분 관람객의 반응을 예상하고 작업을 진행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반응도 따랐던 것 같아요. 최대한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관람객은 좀 더 다양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해석의 자유는 예술에서 창작자와 관람자의 고정된 역할을 허무는 행위이자 공동의 창작자가 되어 작품을 더 풍부하게 만들고 가능성을 넓히는 중요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관람객과 소통할 기회를 많이 가지고 싶고요. 저의 작업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경험을 토대로 하고 있지만 공동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괴되기 쉽고 예측 불가능한
저의 작업들을 기록하고 되새김하는 것처럼 작가에게 있어서 새로운 작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의 작업들을 통해 다음 길을 고민하는 것 또한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이번 프로젝트에 참가하며 제 작업 전반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 즐거웠습니다. 앞으로 미술관이나 오프라인 전시장에서 작품을 보여주는 것 이외에 다른 전시 환경을 염두하고 고민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까지 당연시했던 세계관과 자연과 상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관철시킬 수 있는 철학을 담아 다양한 매체와 플랫폼을 통해 제 작품을 공유하고 싶습니다.